자, 우리 정부 보조금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받고 싶어하는 형태의 자금이 우리 기업에게 유입이 되는 건데, 회계 기준에서는 이 정부 보조금을 우리 회사의 재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계 기준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 만약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 회사는 돈 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회사 돈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기업이 사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해서 이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나 재산을 늘리는 걸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지금 이야기죠. 안 갚아도 되는데 나한테 돈 들어왔어. 그럼 세법은 너 돈 늘어났으니까 세금 내, 그런 입장인 거고, 근데 회계 기준에서는 이건 너가 돈 번 거 아니니까 너 재산을 늘리면 안 되라는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받았을 때에 통장 잔액이든 현금 잔액이든 뭐 어떤 거든 늘어나겠죠. 그럼 그 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의 금액을 높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장부상의 금액을 높이면서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이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당좌 예금에 정부 보조금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보통 예금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통 예금의 정부 보조금으로 차감 계정으로, 또 만약에 이런 일 잘 없지만 현금으로 받았으면 우리 현금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전환세무유급 시험까지는 이런 정부 보조금 문제가 나온다면 계정 과목을 만들어 넣어 둘 거예요. 분계 전표 입력하는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전표 입력하라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차감 계정이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우리 정부 보조금이 한 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받았을 때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어제 우리 그 자산 또 기계장치 이런 거 사면 또 다른 정부 보조금하고 있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 세무일급 시험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보통 예금에 정부 보조금 받으면 104번에 정부 보조금이라는, 국고 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두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형태로 기출 문제를 풀다가 한 회차에 딱 나왔는데 104번 국고 보조금은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놓고 106번에다가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4번이 했던 문제를 쭉 많이 풀어왔다 보니까 짝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뒤에 또 느낌상 예금 적혀 있으면 신경이 많이 안 쓰였나 봐. 그래서 보통 예금 차면했었는데 돈 받은 걸 대변에 당좌 예금에 정부 보조금 써가지고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제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차감 계정도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내 장부의 금액은 높였지만 차감 계정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자산의 증가는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항상 뭐 시험에 자주 그렇게 나와서 제가 표현은, 보통 예금 받았을 때 이 돈을 쓸 때도 보통 예금으로 그냥 쓰는 형식으로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꼭 보통 예금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용돈 받았을 때 준 그 수단으로 그대로 그 용돈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 받았지만 나는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당좌 예금에서 이체되도록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썼던 간에 정부 보조금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사용했을 때는 보통 예금 받았을 때 썼던 정부 보조금의 차감 계정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썼던 간에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 받았을 때 적어뒀던 차감 계정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럼 걔를 제거하고 나서 그 돈을 사용해서 구입한 물건 있죠. 그 물건의 차감 계정으로 또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돈 준 거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정부 보조금 구입했던 기록을 지우고 새로 취득한 자산의 정부 보조금이 장부에 적혀지는 분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분계 보면서 좀 설명을 할까요? 복습할까요? 자, 지금 이 분계가 수령할 때고, 그럼 우리가 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을 사용을 하면, 기계장치나 이런 걸 사용해서 구입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가 이 사용한 자산을 취득하면서 돈 주고받은 걸 쓸 건데, 제가 말한 게 이때 꼭 우리가 받은 게 받을 때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꼭 보통예금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당좌예금이든 현금이든 뭐 미수금이겠죠. 미지급금이겠죠. 왜 이래? 미지급금이겠죠.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얘 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얘는 사용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있을 게 받았을 때 걸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으로 끌고 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이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해서 구입한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또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을 하면 국고보조금의 차감 계정끼리 서로 대체하는 거죠.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을 국고보조금 사용해서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지금 이걸로 바꿔주는 분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도 이 보통예금에 들어온 이 돈은 내 돈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를 이 돈을 써서 하더라도 이 기계장치의 400만 원은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회계는 철저하게 내가 부담한 돈만 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의 원리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부담한 돈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담한 돈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부담한 돈은 실질적으로 600만 원인데 5년간 정해법으로 잔존가액이 없다면 우린 120만 원만 우리가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인식할 거, 감가상각비라고 우리가 자산으로 유출됐다라고 비용 처리할 금액이 우리가 부담한 돈의 비율만큼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전체 200만 원 써서 국고보조금 받은 비율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한 만큼만 써주는 방식이 있고, 지금 이 두 개가 결국은 똑같은 표현이죠. 얘를 쓰고 이렇게 대변에 써준 거나 얘 하나만 이렇게 120만 원 쓴 거나 서로 같은 표현인 건데 이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한 분께 써준 거나 얘만 써주는 거나 서로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부담한 게 아니라 이제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이 돈은 똑같이 이 국고보조금 400만 원 있는 것도 똑같이 5년 동안 정해법으로 잔존가액 없이 얘가 5년 동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든 거니까 대변에 있던 걸 5로 나누면 80만 원만큼 차변으로 와서 5년 뒤에 얘도 상각해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부담한 감가상각비와 비율과 국고보조금을 상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는 우리가 있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이 금액은 기계장치를 우리 1,000만 원 전체 지불하고 산 돈이 적혀 있으니까 이 돈에 5년간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야 얘도 5년 뒤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한 가격에 당연히 올해 상각비만큼 누계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런데 차변 계정이 이 전체 200만 원처럼 되는 이 금액 중에 우리가 부담한 만큼만 감가상각비,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더 편하죠. 200만 원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 정부 보조금 비율. 근데 시험 때는 나중에 답안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정답이에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는데 두 개 다 정답이라 생각 못 하신 분들이 이재기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이재기 신청이라는 게 뭐 틀렸다가 아니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맞다라고 또 해주고 답안지에 또 적어주는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장부가액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부 보조금 남아있는 잔액하고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이 금액을 취득 가격에서 빼도 우리 한번 상각한 후에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이고 국고보조금 남아있는 잔액도 차감 계정이니까 이 두 개를 빼도 되지만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부담한 금액, 여기에 한번 상각했으면 감가상각한 금액 빼면 결국은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리만 알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금방 풀 수 있겠죠. 심지어는 이 형태의 이론 문제 나올 때는 2차년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전부 다 1차년도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뭐 2, 3차년도면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1차년도 나오는 거니까 원리를 아는지, 차감 계정이 얘 둘 다 차감 계정으로 달려 있는데 우리가 장부가액은 차감 계정 뺀 거니까 어떤 원리로 가는지를 아는지 질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정부보조금은 어제 이렇게 설명했었고, 자, 다음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분은 항상 기본 틀이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 취득가액 쓰고, 차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그리고 그 금액 쓰는 게 무조건 기본 틀이에요. 분개할 때 일반 전표에서는 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분개하고 차변 대변부터 쓰는 경향이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매입 매출 전표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매입 매출 전표는 우리가 어떻게든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오면 부가세 예수금 하면서 대변부터 정리하도록 나오거든. 근데 그걸 내가 능수능란하면 차변으로 바꿔서 차변부터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은 지금은 아까우니까, 그럼 이 처분은 팔았다가 아니고 우리 장부에서 이 자산을 지운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 중에 첫 번째 매각인 경우에는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 취득 가격, 그리고 차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다음 번호라고 전에는 표현했었죠. 다음 번호로 표현한 거는 스마트A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A는 짝지가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얘를 먼저 쓰는 게 편하겠죠. 번호가 보이니까 바로 아래에. 그럼 다음 번호에 감가상각 누계, 이 두 개를 써놓고 나서 얼마 받았니라고 쓸 건데, 차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라면 똑같이 얘 1번, 2번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쓴다라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는 내가 판 금액의 10%를 매출했다면 받아야 되는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보면 차이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컴퓨터로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로 보면 두 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철거하는 경우. 철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스스로 없애버렸죠. 없애서 장부에서 지운 거예요. 그래서 없애기 직전까지의 장부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남는 건데, 근데 얘를 철거하면서 한마디로 제거하면서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 가지고 보면 장부 가격 4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애버린 거잖아. 그래서 4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온 건데 철거비까지 10만 원 들어가서 유형자산 처분